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한정환이 알겠습니다. 어서세요. 자, 산다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 살면 되고, 무조건 꾸준히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 열심히 사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뭔가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미 주변에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 과연 열심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사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이 세상은 독한 놈이 살아남습니다. 자, 말랑말랑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독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독한 사람. 공무원 시험 독한 사람이 합격을 하고, 돈 모으는 것도 독한 사람이 돈을 모으고, 직장에 살아남는 사람도 독한 사람이 직장에 오래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독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저도 나는 독종이에요. 이 바닥에서. 저도 여기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저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벌써 올해 지나면 11년 차입니다. 이 방송만. 예. 웬만한 거 다 겪었어요, 이제. 이 방송에서는 거의 저만큼 짬뽕 높은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저도 이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소위 소문 없이 없어지는 사람들, 접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유튜브도 봐봐. 유튜브도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1년 뒤에, 2년 뒤에 언제 접고 없어질지 몰라요. 지금 보는 사람들 중에. 저는 유튜브가 당장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냐.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영업이라는 것도, 장사라는 것도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10년 뒤에도 어떤 뭐 메로나 같은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해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남아있지 못한 가게도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왜 독한 사람이 살아남고 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이 왜 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원래 독하지 않는데요. 저는 원래 여리고 착해요. 저는 뭐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싫은 소리 못하더라도 독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네. 세상은 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독하지 안 돼. 독하지 않으면 안 돼. 장강이 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원래 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얼굴 똑바로 못 보고요. 어, 뭔가 미안한 행동하면 그 오래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여러분이 봤을 때 저거 굉장히 뭔가 독해 보이죠? 도끼가 있는 사람 같죠? 근데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어. 원래부터 살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먹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겪다 보니까 독해졌습니다. 그럼 독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 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 한정아님도 독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꼼장어님 어서세요? 네, 꼼장어님. 님 공무원 시험 준비하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나서 독한 사람 돼야 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 또 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독한 사람을 원하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네. 이런 말 여러분 굉장히 잘 들어봤죠? 저도 이 말 100%에서도 공감합니다. 네.
여러분, 한때 강한 건 중요하죠. 한때 세고 한때 잘 나가고 한때 강한 건 중요하잖아요. 한때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잘 나가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자기 위치 지키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거기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회사의 성과를 많이 올렸어도 그 조직에 나오게 되면 난 독한 사람이 아닌 거야. 여러분이 봤을 때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 중에 보면 뭐 월급 누판 같은 사람들 있지. 일 안 하는데 뭔가 그 위치가 뭔가 좀 어? 지위가 높고 월급을 따박따박 많이 받아가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독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도 거기 자리에 있기까지 온갖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누군가 쉽게 무조건 올라온 사람 없습니다. 네.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별을 꿈꿔요. 스타. 스타가 뭐예요? 뜨는 거죠. 별. 훤히 떠서 빛나는 존재. 대박을 노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박이 많은 사례에서 오래 가지 못해. 네.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대박을 만졌지만 독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엎어버려요. 로또 같은 거 당첨되더라도 독하고 어이지 못해가지고 다 날려먹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연예인들도 잘 나갔다고 어떤 사건 사고 저질러서 삐그덕거려서 연예인 세계에 발을 못 들인다거나 운동선수 같은 것도 잘 나가다가 뭐 최근에 보시면 프로야구판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 이 매도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술판 버렸다가 중요한 시기 놓치고 요거는 욕대로 먹고 경기 못 나와서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는요 경기 못 나오면 연봉이 반이 깎입니다. 그 연봉이 여러분 있잖아요. 연봉이라는 게 그 제한이 있는데 일정 경기를 무조건 뛰어줘야 되거든요. 경기에 반을 날리면 쉽게 말해 연봉이 반값이에요. 뭐 7억을 받으면 3억 5천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막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그거 안 받아도 먹고 사는 게 크게 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리스크 엄청 크죠. 그리고 FA 같은 거 있으면 뒤로 밀리고 등급도 낮아지게 돼요. 경기도 못 뛰게 되니까 당연히 그 감각도 많이 떨어지겠죠. 반백수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세상에 여러 풍파에 살아남아야 돼. 그 살아남은 사람이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다는 게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나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나고 뭔가 표정으로 봤을 때 도끼가 품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사람.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독하다는 게 무조건 뭐 단단하다 이게 아니라 겉으로 단단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속으로 독한 거예요. 속으로 독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사회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서 멘탈 흔들리고 자꾸만 불안해하고 거기에서 계속 댓글 같은 거 싸움질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독하지 않아서 그래. 독하지 않아서. 세상 풍파 이런저런 얘기에 가십거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구심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방법을 찾지 못해. 뭐, 뭐 푸어족도 그렇고 욜로족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정신 차려야지. 나는 원래 갔던 길을 가야지. 내가 하던 목표가 있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건 간에 난 일단 내 출근해서 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못해요. 불안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기사를 막 너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찾아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원래도 흔들렸지만 더 흔들릴 거야.
이게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 차분해져야죠. 저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부터 좀 제가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는데, 예, 일단 내 위치를 지키는 것만큼 현명한 방법이 없어요. 뭐 세상이 흔들리고 뭐 지금 뭐 불안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사는 거 포기할 거예요? 직장 안 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할 건 해야 돼요. 내 할 거는.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몫은 해야 돼. 내 몫은. 내 몫은 하고 자꾸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주식 비트코인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는데 왜 그런 거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 위치를 고수할 수 있어요? 빠져 있는데 맨날 그래프 보면서 한숨 쉬고 업비트 맨날 그것만 보면서 자기 업무 할 수 있겠냐고. 뭐만 하면 비트코인 주식 올랐는데 이 얘기만 하는데 그 사람하고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고 싶냐고요. 내가 주식 비트코인을 왜 싫어하냐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장기 매수 몇 년 동안 묻어놓고 그런 사람을 난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뭐 맨날 불안해가지고 무슨 정서 불안처럼 맨날 수시로 확인을 해. 아, 영혼의 수호자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게 왜 그러겠어요? 비트코인 맨날 하루 왜 붙잡고 있겠냐? 그만큼 내가 배팅한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재산 중에 한 10%만 해가지고 뭐 걸었으면 나머지 90%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절부절 아닐 것 같아. 근데 내가 벌어놓은 돈 플러스 은행에 대출한 돈까지 다 넣어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방 노리면 과연 일만 할 수 있을까요? 난 일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뭐 스마트폰 일하면서 담배 피우면 스마트폰 맨날 붙잡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 있을 때도 맨날 그 그래프 보면서 수시로 확인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는 돈이 많은데 안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죠. 안 올라가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잖아. 직장에서 내 할 일을 해야죠. 근데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 그게 웃긴 게 주식 비트코인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남들한테 피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해 주는 거예요. 자꾸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는 게 제일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얘기하면 카페 가서 얘기하라고. 예.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을 각자 위치를 고수해야 돼요. 요리 본인한테 잘 맞는 걸 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 흔히 자기 암시라고 하죠. 저도 좀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이제부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제가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어디서 느껴졌냐 하면 어제 아래게 제가 느꼈지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위로하고 싶지만 위로받고 싶지만 타인이 위로할지 몰라. 뭔가 내 감정이라는 걸 스스로 어떻게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둘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고 있고 SNS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더 불안하게, 더 독하게 맞는 게 더 여러분들 멘탈이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꾸 비교하면서 타인의 삶을 자꾸 쉽게 관찰하고 쉽게 비교하고 쉽게 자극받는 거예요. 쉽게 자극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본다고 해서. 솔직히 안 봐도 돼. 아무 상관없어. 내 인생 사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난 그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SNS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적어도 그걸 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비교하고 막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SNS가 거짓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위가 많다고 생각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가짜로 올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사기꾼들도 지금 SNS도 많이 몰려있어. 왜냐? 구라치기 좋으니까요. 사진 같은 거 뭐 합성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퍼가지고 그럴싸하게 올리면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SNS로 사기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SNS가 사기치기 더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SNS에 많이 몰려있고 SNS는 사진하고 글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포장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기꾼들 대부분이 SNS에 굉장히 과한 투자를 합니다. 포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SNS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거짓말로 포장할 수 있는 곳이야. 얼마든지. 그리고 뉴스 기사에 나온 사실도 굉장히 요즘에 왜곡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한쪽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써진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필요한 기사만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보잖아.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일부러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멘탈을 쥐어 짜내가지고 보고 나면 열받게 그렇게 좀 짜증나게 기사를 많이 써요. 보고 나면 여러분 불쾌할 거야 아마 요즘 맨날 기사를 보면. 그리고 기사를 보면 뭐 건질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건질 만한 게 없어요. 건질 만한 게 없어. 맨날 뭐 정치권에 싸우고 뭐 코로나 확진자 뭐 많이 나온다 하고 뭐 범죄 사실 뭐 이런 거 맨날 나오는데 그거 보면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어.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한테 뭔가 살면서 도움이 되는 필요한 걸 봐야 되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뭐 뭔가 싸우는 거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뭐 격투 게임에서 싸운다고 뭐 대결을 겨룬다거나 아니 UFC가 스포츠라는 건 겨루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끼리 글 가지고 싸우는 걸 그거 좋아한다. 그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독하지 않는 거예요. 독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데 휘둘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마음 다 잡아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난 딱 필요한 것만 본다. 그 외의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사는 게 중요하지 타인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계속 보면 볼수록 기자들의 농간에 기자들 배만 채워주는 거예요. 요즘 기사들 보면 오타는 기본이고 전후관계도 안 맞고 기사 왜곡시킨 거는 기본이고 어디서 글을 퍼가지고 출처 확인도 명확하지 않고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오합지졸. 차라리 종이로 기사를 쓸 때가 더 좋았어요. 신문으로 나올 때가. 지금은 기자분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확실한 사실관계나 뭐 법령이라든지 아니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악하고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다 제끼더라고요. 제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오타 같은 거도 글 제대로 확인하고 아침법도 확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아니면 좀 검수를 안 한다고 해야 되나? 검수 안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수가 3명인데 글 같은 거는 뭐가 잠기를 적었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했다 그런 티가 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사를 다 읽을 필요가 있냐 말이죠. 아니면 제목을 낚시를 하는 것도 많고 제목은 그럴싸하게 적었지만 뭔가 내용 없는 거. 예, 제목 같은 거. 최대한 자극적으로 적어서 클릭을 유도한 다음에 막상 읽어보면 아무 내용도 아닌 거. 제목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 아니면 뭔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은 거.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들 감정을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제력을. 그래야 독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독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독하지 않으면 더 생존하기 힘들어요. 독하지 않으면. 뭐 직장이든 여러분 사는 것이든 각자의 삶이든 간에 독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앞으로 혼자 살 사람들 많잖아. 각자 도생할 사람들 많잖아요. 각자 도생도 독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각자 도생도. 아무나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혼자 살면 다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건데, 뭔가 직장이 탄탄하지 않거나 미래 준비를 안 해놨거나 국제적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재정 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각자 도생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뭔가 수면에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좀 제대로 자신의 상태를 뭔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험 시도가 왔는데도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각자 소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혼자 산다고 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나름 대비를 잘해가지고 뭔가 의식주에 대한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공과금 못 내가지고 다 빌려가지고 전기수도 끊기고 밥줄도 끊기고 복지의 사각지대 갇혀가지고 도우미 손길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독해져야 되고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막 세상 돌아가는 것들 일일이 신경 쓰고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일일이 신경 쓰고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고 살면 독해지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해져요. 말랑말랑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내 멘탈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나름의 실드가 필요합니다. 그 실드가 뭐냐 하면 최대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 왜냐 뭐 한정환 님도 그렇고 여러분 한 30대 중반이 되면 여러분 삶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삶에서 웬만한 반전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뭐 돈이 떡하니 생긴다거나 갑자기 내 연봉이 뭐 수직 상승한다거나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 거예요. 보편적인 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삶이 계속 지속되도록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대박으로 해서 뭐 갑자기 내 신분이 상승한다? 그런 건 없어요. 적어도 내 밥줄이 끊기지 않도록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계속 체력 관리해야 되고 5년제를 10년제를 일할 수 있도록 멘탈을 다 잡아야 돼요. 자꾸 누군가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자꾸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그럼 여러분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마이 스타일대로 살아야 됩니다. 독하게 산다는 거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요거예요. 마이 스타일. 여러분만의 삶의 방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같이 살려고 그래. 형편, 직업, 수입, 환경 관계없이 다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다 서울 가려고 그래. 다 아파트 가려고 그래. 근데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똑같이 살려고 해도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 노력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세상이 왔다니까요. 누군가는 되겠지만 누군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는 거 없이 혼자서 아파트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파트 어떻게 들어가요? 이미 환경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쉽게 못 뒤집어요. 그럼 맨날 그 친구 부러워하면서 내 자존감 깎아 먹을 겁니까? 항상 푸념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깎아 먹을 거예요.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가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내 보금자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만 집이 아니잖아. 내 환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야죠. 자꾸 먼 산 바라보면서 내가 저 위치에 갈지 못 갈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바라보면서 난 왜 못 갈까 계속 그렇게 백날 첫날 읊조려봐야 뭐가 남는 게 있냐 말이죠.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여러분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 돼. 못 가는 대로 여러분 환경에서 자꾸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없는 환경인데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똑같이 못 가요. 이제 이미 갭 차이 벌어졌고 BDP, VP 현상이 나타나고
현상에서 어떻게 똑같이 갑니까? 갭 차이 벌어지는데. 예, 그렇죠.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을 깎아먹거나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입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 챙겨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냐 말이죠. 바뀌는 게 있냐 말이죠.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 그럼 바뀌는 게 없다고 내 삶의 가치가 없을까? 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까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만드냐 하면 자꾸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 다 아파트 가려고 다 서울에 살려고 하니까. 서울에 살려고 하니 더 불행한 거 어떻게, 왜 불행하냐 하면 좀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가가지고 어떻게 뭐 비집고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없는 사람은 계속 월세 내고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모이는 돈 없이. 집값이나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지금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먹고 살겠지만 5년, 10년, 15년 됐을 때 난 계속 월세만 살면 그 상대적 박태가 안 올 것 같습니까? 현타 안 올 것 같습니까? 시기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방식을 찾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 자꾸 받고 있잖아요. 가랑이 붙잡고 자꾸 집착할 게 아니라 어,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나답게. 나답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 중에 독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니까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항상 이렇게 하잖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고 싶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근데 그 남이라고 얘기하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욕심이야. 여러분, 남들과 평범하게,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고, 나도 평범하게 살고, 결혼하고 살고 싶고, 그게 평범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평범한 거야? 결혼해서 산다는 게 평범한 겁니까?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산다는 게 평범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평범한 겁니까? 결혼하려면, 결혼하고 애 키우려면, 뭐, 원룸 가지고 되겠어요? 아파트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비싸잖아.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 내가 벌이가 마땅치 않아.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 올라간다라도 한 이 정도밖에 한 300만 원 내외밖에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가 얘기하는 남이라는 그 기준의 허들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내가 따라가는데 한계가 분명한데 자꾸 남들과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거야? 언제까지?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심해요. 유럽 분들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말 스타일. 유럽이나 이제 그런 북미 쪽에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게 너무 자기 스타일대로 사니까 그게 문제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 남들을 뭐 어떻게 살고 거기에 자꾸 자신을 맞춰가면서 살려고 합니까? 평생 그 레이스만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처지에 맞도록, 여러분 환경에 맞도록,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맞도록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한테 독해져야 됩니다. 독하다는 게 냉정해져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꾸 남 운운하면서 어? 남 신경 쓰고 남 관심 받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신경 쓰고 내 자신을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독하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 팩트로 얘기해. 남들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 남들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남들은 잘 사는 데 가는데 그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이상한 거야.
껍데기만 보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알맹이는 안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근데 우리는 가까이 보지 못해. 타인의 삶을 어떻게 식으로든 우리가 그 집안에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뭐 CCTV 설치해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불법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여과 없이 드러낼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안 드러냅니다. 안 드러내. 나 자신의 가정사 허심탄회하게 드러낸 사람 없어요. 누가 드러냅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없어. 아,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잘 사는 줄 아는 거야. 맨날 하는 말이 뭐 남들은 잘 사는데, 남들은 뭐 결혼했는데, 뭐 결혼하면 다 잘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행복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많은 사례에서 나오잖아요. 결혼을 잘못하면 훨씬 더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얼마나 더 겪어야. 썰중에 죄송합니다. 오늘의 인민밥상 무말랭이의 청국장의 강냉이전이네요. 키키칼로.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타인이 어떻게 살든, 타인이 뭐 먹고 살든,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내 삶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을 못하니까 자꾸 타인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집중을 해야 독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 벌이 상태와 내 주거 환경과 내 삶의 파트에 기초를 두면서 내한테 맞도록 뭐 취미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상태라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맞추지도 못하면서 계속 바라보면 뭐 하겠냐고. 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졌으면. 여러모로 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나가 떨어진다거나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아직 살 날 많이 남았고 청춘이잖아요. 이런 거에 자꾸 이래이비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 사는 것에 더 집중하시고 더 독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